이렇게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비롯해 여야를 막론하고 유력 대선 주자들 역시 본격적인 행보에 나서고 있습니다. 빨라지고 있는 대선 국면, 김수민 시사평론가와 함께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. 안녕하십니까? 반갑습니다. 네, 앞서 리포트에서도 보셨지만 윤석열 전 총장의 오늘 대선 출마 선언, 정치인으로서의 어떤 데뷔 무대였을 텐데 어떤 발언을 좀 주목해서 보셨습니까? 아무래도 강도가 높은 발언에 주목을 할 수밖에 없었겠는데 네. 문재인 정부, 민주당 정권에 대한 비판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가 있었고 특히 집권을 연장해서 국민을 약탈하려고 한다. 굉장히 강도 높은 표현이 네. 나왔는데 이런 부분에 좀 더 주목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출마 선언이었습니다. 그리고 한편으로 키워드, 열쇠말로 봤을 때는 예상대로 공정, 법치 이런 단어들이 많이 등장을 했는데 한편으로는 자유라는 말도 많이 등장을 하고 있거든요. 이 자유는 정치 세력에 따라서 어떤 자유가 중요하냐 이것을 바라보는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앞으로 있을 수 있는 이 정치적 가치를 둘러싼 논쟁 네. 이런 것들을 또 예고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. 자, 윤 전 총장이 연설 이후엔 또 기자 질문도 받았지 않습니까? 그래서 본격적인 검증도 시작된 건데 이른바 엑스파일, 가족 관련 의혹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도 받았어요. 이에 대한 답변에 대한 평가는 어떠십니까? 세 가지 원론적인 기조로 응했다고 볼 수 있는데요. 네. 첫 번째 윤 전 총장이 밝힌 것은 법 집행에는 예외가 없고 우리 가족들도 예외가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선출직 공직에 도전하는 사람이라면 무제한 검증을 받는 것은 맞다. 네. 그리고 세 번째는 그러나 근거 없는 일방적 맡아도는 안 된다라는 거였습니다. 여기까지 봤을 때는 현재까지 엑스파일이라든지 이 내용들이 근거를 갖추었거나 혹은 뚜렷한 주체가 있는 상태에서 제기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일일이 답하지 않겠다라는 네. 기조에 가깝다고 볼 수 있겠고 만약에 거꾸로 이제 구체적인 사실이 제기가 된다거나 또 뚜렷하게 어떤 주체가 나타난다거나 이렇게 해서 제기됐을 경우는 앞으로 윤 전 총장이 시험대에 설 수밖에 없다. 네. 오늘은 이제 그 예고편 정도를 보여줬다라고 평가를 할 수 있겠습니다. 그래서 원론적인 답변밖에 할 수 없었다. 뭐 이런 그렇습니다. 말씀이신 거죠. 어제는 또 한 명의 잠재적 대선 주자로 꼽히는 그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이제 직을 내려놓고 앞날에 대해서 숙고하겠다 이렇게 말을 했죠. 그래서 언제쯤 최 원장은 결단을 내릴 걸로 보십니까? 네, 당장은 아닐 거다 이런 관측이 유력하게 나오는데요. 이거는 윤 전 총장하고 비슷하게 윤 전 총장도 총장직 사퇴하고 대선 출마까지는 어느 정도 휴지기가 있었습니다. 네. 그런 것처럼 최 전 원장도 그런 시기를 가질 것이다라는 관측이 대체로 나오고 있고요. 다만 윤 전 총장이 최근에 시간을 좀 끄는 듯한 모습이 그렇게 본인에게 이로웠느냐 네. 여기에 대해서 평가를 해본다면은 최 원장도 생각보다는 빨리 등판할 수 있다 이런 전망도 같이 나오고 있는 네. 상황입니다. 자, 여기서 윤석열 전 총장도 그렇지만 최재형 전 원장 역시 어떤 정치적인 중립성에 대한 비판을 받고 있는데 자, 이 문제는 좀 어떻게 보십니까? 이미 사퇴를 해버렸고 또 대선 도전이 기정사실화되었기 때문에 앞으로는 정치적 평가를 받아서 만회를 하는 수밖에 없겠죠. 네. 국민들에게 저 사람이 대통령이 될 만해서 감사원장을 그만뒀는지 아니면 대통령 꿈을 잠깐 꾸다가 감사원장 또 임기를 못 마쳤는지 이 두 가지의 기로에 서 있는 것이고 이제부터는 정치적 역량을 통해서 시험 받는 수밖에 없다 그렇게 보여집니다. 네. 자, 이제 야권 경쟁 구도가 좀 복잡해졌습니다. 지금 거론되고 있는 건 범야권 대선 주자들이지 않습니까? 한번 다 정리를 해보면 어떻게 될까요? 크게 세 갈래로 볼 수 있겠는데요. 뭐 네 갈래로 볼 수도 있고 첫 네. 번째는 당 밖에 있는 국민의힘 바깥에 있는 윤석열, 최재형 같은 주자들이 있겠고 네. 두 번째는 국민의힘에 들어갈 수도 있는 지금 현재 합당 논의를 하고 있는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또 꼽힙니다. 그리고 세 번째가 바로 국민의힘 내부에 있는 기성 주자들인데 여기도 크게 두 갈래로 나뉘어서 본다면 첫 번째는 구주류이고 당권을 과거에 쥔 적이 있었던 황교안, 네. 홍준표 전 대표 그리고 바른정당이라든지 이쪽으로 좀 나갔다가 복당을 해서 권토중례하고 있는 유승민 의원, 원희룡 지사, 하태경 의원 네. 이렇게 또 꼽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자,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 8월부터 대선 경선을 시작한다는 이른바 8월 버스론을 강조하고 있는데 그 윤 전 총장이나 최 전 원장 같은 분들이 이제 8월 안에 국민의힘에 입당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? 윤 전 총장이 오늘 밝힌 것이 국민의힘하고 정치 철학이 같다라고 하는 거였거든요. 네. 그리고 최재형 전 원장 같은 경우는 오히려 윤 전 총장보다 국민의힘에 대한 의존도라든지 같이 해야 될 개연성이 더 크다 이런 평가가 있습니다. 네. 그렇다면 8월까지라는 그 시간은 그렇게
긴 시간만은 아니기 때문에 그 사이에 이제 결정이 내려진다거나 하는 그런 상황이 충분히 발생을 할 수 있겠고요. 다만 어느 정도 이들 주자들이 시간을 벌어놓고 그 사이에 국민의힘에 예를 들어서 악재가 생기지는 않는지 어떤 조건들이 갖춰져 있는지 이런 것들은 추가적으로 또 보는 그런 시간을 가질 것으로 보입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이번에는 좀 민주당 상황을 좀 살펴보죠. 민주당도 일단 내일까지 예비 후보 등록을 받지 않습니까? 이번 주와 다음 주 또 숨가쁜 어떤 일정들이 있다고요. 네, 내일 예비 후보 등록이 끝나고 나서 7월이 시작이 되는데 네. 7월 1일에 이재명 지사가 출마 선언을 가집니다. 네. 그리고 7월 5일에는 이낙연 전 대표가 출마 선언을 가질 예정이고요. 그리고 정세균 전 총리와 이광재 의원이 단일화에 이미 추진을 하기로 합의를 했는데 그 결과도 7월 5일에 나올 네. 예정입니다. 그러고 나서 6명의 주자를 추리는 7월 9일부터 11일까지의 컷오프가 네. 실시가 됩니다. 이렇게 좀 긴박하게 숨가쁜 일정을 7월 초순까지 치르는 것이 민주당의 임박한 일정입니다. 네. 자, 일단 단일화에 시동을 걸고 있는 정세균 전 총리와 이광재 의원, 오늘 뭐 봉화마을도 함께 내려가는 행보를 보였는데 당내 대선 경선에서 이런 것들이 어떤 효과를 가져올 거라고 보십니까? 일단 두 사람의 단일화가 큰 폭으로 진행된다는 보장은 없다고 봐야 될 것 네. 같습니다. 두 사람이 좀 필요에 의해서 빨리 만난 측면이 있고 다른 주자들은 그 단일화에 끼었다가 빨리 하차를 해야 되는 부담을 지기 때문에 그래서 현재로서는 이 두 사람만의 단일화다라고 네. 평가를 할 수가 있겠고 이 단일화의 효과에서 기대되는 최대치는 아마도 이낙연 전 대표 정도하고는 대등한 위치에 선다라고 네. 하는 것, 그것이 이 두 주자가 기대하는 최대치라고 보여집니다. 그런데 이제 예비 후보 경선부터 이런 단일화 얘기가 이슈가 나오게 되면서 이재명 대 반 이재명 구도가 좀 너무 벌써부터 나오게 되는 게 아니냐는 약간 우려 섞인 목소리도 나오는 것 같아요. 네, 근데 반 이재명 구도라고 했을 때는 결국에 이재명 지사를 제외한 나머지 주자들 중에서 누가 가장 앞서 있느냐 거기에 조명이 쏠리게 마련이고 네. 그렇다면은 여러 주자들이 거기에 다 결집하기도 힘든 그런 상황이 펼쳐지는 거거든요. 그리고 이 경선 과정에서 알아서 뭐 자진 사퇴를 하든지 또 추이를 봐가면서 지지율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봐가면서 합종 연행을 모색한다든지 이런 기회들이 남아 있기 때문에 네. 바로 반 이재명 구도로 타주자들이 결집을 하거나 이런 일은 좀 개연성이 낮다라고 네. 전망이 됩니다. 자, 민주당 대선 주자도 정리를 해보죠. 모두 9명인데 앞서 다음 달 11일 이제 컷오프를 거쳐서 6명으로 추려질 텐데요. 어느 부분을 이 과정에서 좀 눈여겨봐야 될까요? 네, 지금 뭐 유력 주자들은 어느 정도 추려져 있는 상황이고 그렇다고 해서 6명 컷오프에 들어갈 사람들이 다 한눈에 쉽게 파악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. 거기에 좀 중하위권으로 들어갈 사람이 누구인가 이걸 네. 봐야 될 것 같고 이를테면은 좀 뚜렷한 자기 경향성을 갖고 정치를 하는 뭐 추미애 전 장관이라든지 또 박용진 의원이라든지 이런 주자들도 있거니와 한편으로는 지역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지역 자치단체장 출신이라든지 네. 이런 주자들도 같이 있는데 어느 지역 출신이 들어갈 건지 또 어떤 경향을 가진 주자가 추가로 들어갈 건지 이런 부분들을 같이 지켜본다면 조금 더 흥미롭게 지켜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잘 들었습니다. 지금까지 김수민 시사평론가였습니다.